자, 프로그래밍에서 하이 레벨 랭귀지를 로우 레벨 랭귀지로 결국은 바꿔야 실행이 돼요. 뭐 당연하죠. 기계가 제 말을 알아들을 리는 없잖아요. 뭐 네 말은 알겠어요? 그죠? 예. 헬로 뭐 영어로 하면 좀 알까? 아이 전혀. 예, 기계어는 저 코드예요. 그래서 그 코드로 말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걸 저그어라고 하는데 그 저그어로 변환됐을 때만 실행이 된다. 그 전에는 실행이 안 돼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 일단은 이 CPU라는 기계가 있으면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이걸로 해야 돼요.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을 해주기 전에는 실행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연산을 할 수가 없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이제 그 C 언어 같은 언어가 있다. C 언어 같은 언어가 있다. 이 언어를 이거 이제 하이 레벨 랭귀지잖아요. 그럼 이 하이 레벨 랭귀지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이걸 변환 혹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과 관련해서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C 언어 같은 컴파일러 언어가 있어요. 컴파일러 언어가 있고요. 근데 컴파일러 언어 말고 요즘 또 많이 쓰이죠. 인터프리터 방식의 인터프리터 언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일단 이 번역이라 그랬잖아요. 번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기계어로 바꿔줘서 이제 이게 하여튼 연산될 수 있는 어떤 언어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C 언어로 된 걸 기계어로 일단 바꿔요. 그래 놓고 실행을 하죠. 근데 얘는 어떤 인터프리터 방식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쉽게 말하면 동시통역이에요. 동시통역. 그 하나,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시통역이 좋아요. 이게 뭐 번역이 매끄러울까요? 아니면, 전문 번역서, 물론 이제 동시통역 하시는 분도 영어 진짜 잘 하시는 분이겠지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을까요? 한번 번역 쫙 해놓고 이제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요걸 번역을 해놓고 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왜냐면 동시통역이라는 게 좋기는 한데, 이 참 골치 아픈 거죠. 이 동시통역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이 좀,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인터넷상에서 이제 뭐 아니면 인터넷이 아니라 뉴스 같은데 이제 급한 막 해외에 막 큰 난리가 났다. 그러면 이제 영어 진짜 잘하시는 선생님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이제 한국말로 동시통역을 해주시죠. 생중계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보면은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근데 번역된 거는요, 번역을 별도로 했죠. 그러니까는 훨씬 더 알아듣기 좋은 매끄러운 용어로 돼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컴파일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C 언어는 이제 컴파일러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 레벨 언어를 로우 레벨 언어로 번역해야 실행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둘의 어떤 차이, 뭐 책에 제가 이것저것 기술해놨는데요. 이거 예를 들자면, 뭐 말은 그럴싸한데 사실 지금 중요한 설명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가깝게서 저 미국에 가셨죠? 얼마 전도 아니죠? 문제 좀 됐어요. 뭐 가가지고 자, 연설문이 있다 칩시다. 연설문. 근데 이 연설문은 만약에 한국어로 작성했다고 칩시다.
한국어로 작성된 연설문이 있어요. 근데 이 듣는 청중이 미국인이야. 미쿡인이에요. 그러면 이 연설문은 누군가든 읽어서 미국인이 알아듣는 말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걸 읽는 사람이 한국말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번역을 해요. 여기서 얘가 이제 번역하는 거죠. 번역을 해요. 근데 얘는 이제 영어도 알고 한국어도 아는 이거 되는 애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해주니까는 이제 한국어로 말을 해주는데 얘가 이제 그대로 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동시 통역을 해.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게다가 심지어 여기서 이 번역하는 친구가 이 원문을 본 적도 없어. 그냥 듣는 즉시 바로바로 미국인한테 번역해. 이게 동시 통역이죠. 예.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인터프리트 방식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우리 각하시면은 우리 각하께서는 한국어만 졸라 잘하시면 돼요. 우리 각하께서는 한국어를 참 조는 잘하시잖아요. 뭐 읍니다, 고히 이런 거 좋아하시고. 네, 뭐 아무튼요. 그래서 한국어로 말을 하면 이걸 이제 번역 전문가가 영어로 동시에 말을 해준다. 이게 인터프리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연설을 하려면 연설문이 있어야 돼요. 한국어로 된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이게 이제 일환인데 이거 말고 이 연설문을 번역을 해. 연설문인데 영어 버전, 영어 연설문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가 그냥 이걸 읽어 그냥. 그래서 여기다 말을 해. 저도 어려운 영어 써다 힘들어. 읽어서 바로 말해요. 그러면 이런 번역 전문가 필요 없지 않나요? 얘 필요 없잖아. 그죠? 물론 이제 이걸 번역하는 건 또 다른 전문가가 하겠죠. 번역 전문가가 할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 영어 연설문을 만들 때 막 며칠 밤낮 새가면서 이게 말이 맞냐 틀리냐 막 다 따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해서 말을 다듬는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쿡인이 입장에서 딱 들어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쿡인 입장에서 첫 번째 동시 통역을 통해서 들은 이 영어랑 이 두 번째 잘 번역된 걸로 들은 거랑 어느 게 더 매끄러울 거냐 이거예요. 당연히 후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연설문 자체는 한국어인데 그 한국어를 기반으로 영어로 번역해서 그대로 읽겠다. 그러면 사실 그 읽는 사람은 영어를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을 줄만 하면 돼, 이 사람은. 그걸로 끝. 그죠? 물론 이제 여기는 더 쉬워. 한국어를 그냥 읽으면 돼. 그죠? 그 이란의 경우는 이렇게 가니까. 그럼 딱 이 그림을 놓고 생각해보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장단점이 쫙 그대로 나와요. 자, 생각해보세요. 컴파일러 언어. 자, 한국어를 영어 연설문으로 바꿨어요. 이 과정에서 뭐 골치 아픈 번역들, 뭐 좀 말하기 좀 애매한 것들, 말을 고를 수 있고 다듬을 수 있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위 최적화라고 불러요. 이걸 최적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수행해버려요. 그럼 최적화를 수행해서 좋은 말로 그냥 영어 미국인이 알아듣기 좋은 말로.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은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걸 미국인이 잘 알아듣는 말이 되는지 몰라. 그냥 읽기만 하면 돼.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어 연설문을 읽는다. 그럼 이 친구는 참 이제 얘가 얼만큼 똑똑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인이 이 말을 알아듣는 수준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느낌까지 알 수 있냐 이런 게 막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번역 전문가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 전문가가 어느 타임에 필요하냐도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 최초 번역 타임이 필요하냐, 아니면 실제로 말을 하는 경우, 요때 연설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냐. 여기서 연설을 한다를 실행이라는 말로 딱 바꾸잖아요. 그 이런 걸 코드, 소스 코드, 그 이렇게 돼요. 실행할 때 소스 코드가 필요해. 2번의 경우 소스 코드를 실행해서 번역해서 바로 미국인이 알아듣도록 한다. 그러니까 실행될 때 한국어 원문이 필요한 거죠. 소스가 필요한 거야. 근데 컴파일러는요, 이거 없어도 돼요. 아예 얘가 없어도 돼. 이게 없어도 돼. 왜? 영어 원문 그냥 읽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실행할 때, 연설할 때 이 번역된 영어를 그냥 읽으면 끝나. 그죠? 어느 게 더 장단점이 있느냐 생각해봐야죠. 그 장점이, 자, 1번 같은 경우 장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생각해보세요. 뭐 영어 갑자기 청중이 미국인이 아니라 뭐 중국인으로 바뀌었다, 일본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화자는, 이 스피커는 딱히 뭐 행동에 변화가 없어. 이 사람은 이 연설문 그대로 읽으면 돼. 그죠? 맞죠? 그 얘가 그때그때 다른 전문가가 와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연설을 할 때 동시통역 칼럼이 그냥 바뀌어주면 끝나.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얼마나 장점이냐. 자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바 같은 게. 요게 이제 1번, 이 자바야, 자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짰는데 자바로 짜. 스크립트 형태로 짜놔. 그러면 이제 여기 버추얼 머신이 알아서 그걸 실행시켜줘요. 그러니까 실행의 어떤 주체? 뭐 하여튼 근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프로그래머는 구체적으로 기계에 대해서 몰라도 돼. 즉 미국인이 듣든 뭐 일본이든 중국인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자기는 한국어 연설문만 읽으면 다 알아들어. 얘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만약에 뭐 중국인용 뭐 중국인 번역가 뭐 일본인 번역가 그럼 다 알아서 끝나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고민의 범위가 뭘로 끝냐면 너는 이거나 잘해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한국말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 뭐 영어를 뭐 중국어 일본어 고민해 이렇게 가요. 그런데 컴파일러 언어는 물론 이것도 번역 자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죠. 그런데 이 전문가가 이 과정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연설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가야 돼. 예. 그리고 연설문을 할지 몰라도 중국어다, 일본어다, 그럼 그때그때 번역 다 새로 해야 돼. 불편하죠? 하지만 별도의 번역 시간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일지도 모르겠지만, 효율은 이게 더 좋다 이거예요. 왜? 최적화가 가능하니까. 말을 고르고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적화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을 고르고 골라서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저 내용이. 그래서 이 두 특징을 얘기하고 나면,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의 어떤 차이가 다 설명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컴파일러 기반 언어는요, 고국어로 하이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거를 일단 번역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실행하죠. 그러니까 실행될 때는 기계어로 번역된 코드만 필요하다. 요거 보통 이제 요 코드만 있는 파일 있죠? 요거만 들어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걸 실행 파일이라고 불러요. 실행 파일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실행 파일을 실행하지 뭐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실행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 소스 코드가 변경되면 어떻게? 번역 다시 해야죠. 예, 실행 파일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별도의 번역 시간은 필요하지만, 실행 속도는 더 빠르다. 최적화하기가 쉽다. 말을 고르고 고를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인터프리터는 어때요? 소스 코드가 이제, 언제? 실행할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번역과 실행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중요하죠.
뭐 그래서 실행을 아직 안 했으면 번역할 수 있고 뭐 여러 장점이 있다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얘는 이제 최적화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속도가 좀 굉장히 느리죠. 뭐에 비해서? 컴파일러 언어에 비해서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한국어 요소를만 잘 만들면 돼. 내가 언어 문제를 고민 안 해도 돼. 성종이 뭐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뭐 섞여있다 알바 앞서는 난 한국말로 해버리면 끝나. 예, 그러니까는 플랫폼에 영향받지 않는 플랫폼의 인디펜던트한 개발 환경을 구현하기에는 인터프리터 방식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 대표적인 게 자바예요. 그러니까 자바는 이래요. 소스코드 하나 짜놓잖아요. 그럼 이제 윈도우형 버추얼 머신, 리눅스형 머신, 뭐 솔라리스형 뭐형 다 따로 있어요. 얘네들이 알아서 실행을 해요. 기계 코드는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은 결국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 코드에 대응되는 어떤 연산자라든지 함수라든지 이걸 우린 프로그램 짜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소스 하나만 딱 짜놓으면 다 돌아가요. 자바 배우면, 그러니까 자바로 프로그램하면 제일 좋은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개발하면 다 돼요. 심지어 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이제 UI 개발 자바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바가 게다가 성능도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C 언어를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꼭 자바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는 요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컴파일러 언어인 C 언어는 이제 컴파일러 언어인데, 요걸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거 최적화 된다. 뭐 이런 정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용어 좀 정리합시다. 여기 소스 코드 있잖아요? 이거를 컴파일하면 목적 파일이 되고요. 오브젝트 파일. 이제 확장자가 이제 OBJ로 가죠. 파일명, 확장자, 이렇게 가죠. 파일 네임, 이제 익스텐션 네임. 여기 이제 점으로 구별해서 이제 보통 세자인데, 옛날 이제 도스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습이고, 요즘은 이제 여러 글자 돼도 됩니다만. 아무튼 요걸 링크해서 실행 코드가 나와요. 이게 이제 투 스텝으로 가죠. 컴파일, 링크. 근데 이걸 한 방에 보통 단축키가 이제 빌드, 그 비주얼시 단축키가 있는데, 이 빌드 단축키가 뭐냐? F7이에요. 아마 여러분 제일 많이 누르시는 게 이걸 거예요. F7. 그 프로젝트 빌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요 얘기는 나중에 아무튼 다시 하고, 이 컴파일은 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이야. 컴파일이 번역인데, 이 번역에 앞서서 뭘 하냐? 문법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문법 검사가 오케이 떨어져야 번역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컴파일이라는 건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행위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소스가 2개, 기계어도 2덩어리로 이렇게 파일 2개가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링크해서 이제 실행 가능한 어떤 실행 파일로 됐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뭐 목적 파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하나를 부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품이에요. 그러면 소스 코드는 뭐냐면, 이건 설계야. 쉽게 말하면 설계도. 이 설계도를 이제 하나, 2개 가지고 부품을 하나, 2개 개발한 거죠. 만든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이 설계도상에 뭐 그러니까 논리적인 하자, 문법적 하자가 없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도면을 가지고 부품을 만들 수 있겠죠. 이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링크예요. 조립하는 게. 그러니까 컴파일은 최초 설계도 갖고 부품 만드는 거고, 이 부품을 조립하는 게 링크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개발을 할 때, 이제 뭐 당장 좀 바로 예제를 이제 하나 만들 텐데, 처음에 이제 초보는 맨날 여기서 이제 삽질이야. 여기서 맨날 이제 뭐하고 그냥 틀린 그림 찾기 하고 있어요. 이제 책하고 뭐가 안 돼. 그럼, 오씨, 뭐 어떻게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제. 예, 그게 일이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계상에 내가 뭐 이제 잘못한 거 없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품 만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걸 조립해서 하나의 어떤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완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거 만들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에 에러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의 과정은 일련의 과정 보통 빌드 그러는데, 빌드 타임 에러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 타임이나 링크 타임 오류를 말하는 건데, 컴파일 오류는 왜 난다? 이건 왜 난다? 이 상태에서 오류 났다.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뭐 잘못한 거야?
문법. 이건 문법 오류야. 여기서 오류 나면 이건 문법 오류예요. 컴파일 오류라는 건. 그럼 여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서 났다. 조립할 때 났다. 링크할 때 오류 났다. 그럼 얘는 왜 나냐? 특히 초보자 때 여기서 왜 나지?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든데, 링크 오류가 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있어야 될 게 없거나, 하나 있어야 될 게 두세 개 있거나, 여러 개 있거나, 그러면 오류야. 자, 다시. 조립할 때 오류가 난다는 거는 조립할 부품이 없거나, 하나 있어야 될 놈이 두 개, 세 개 있거나, 여러 개 있으면 그때 이제 조립할 때 오류 나는 거야. 그러면 조립까지 잘 됐어. 그 다음에 에러 난다. 그럼 무슨 오류? 프로그램 실행될 때잖아요? 그 런타임 에러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런이지, 런. 그 런타임 오류다. 그럼 프로그램 실행됐는데 뭐가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 에러, 링크 타임 에러, 런타임 에러. 네, 그렇게 부르죠. 아무튼 단축키는 F7.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틀린 그림 찾기 열심히 하시면 되고, 실습시켜보면 이제 하시라고 그러면 맨날 하는 삽질들, 대표적인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 대충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실수하지 마시고 실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